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정우승 산문집. 오늘 17번째 이야기고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스승이 되라. 오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스승이 되라고 하네요. 예, 오늘 책이 짧아서 어, 빨리 끝날 것 같은데 하여간 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혜지 소장님, 주인숙 선생님, 이미옥 선생님, 그리고 박성호 교수님 저 이렇게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네, 김혜지 소장님부터. 40년간 시를 쓰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면 시는 본질적으로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시를 읽고 공부할 수는 있지만 결국 스스로 공부하고 깨닫는 것이지 누가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숙 선생님. 저요? 이거 바뀌는 거예요? 여기 내 책에는 안 바뀌는 걸로 돼 있어서. 김치를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이에게 아무리 김치 맛을 설명해줘도 김치를 먹어보지 않는 한 그 맛을 알 수 없습니다. 시도 그렇습니다. 시의 무한한 본질을 스스로 깨닫지 않는 한 시의 맛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를 처음 쓰는 이를 만나며 스스로 자기 자신의 스승이 되라 말합니다. 진정 김치 맛을 알고 싶다면 김치에 대한 남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직접 김치를 먹어보라는 것입니다. 이미옥 선생님, 오디오 꺼져 있어요. 처음 그 말을 들은 이들은 대부분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내가 어떻게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냐 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스승이 될 만큼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시를 쓰는 일도 노력하는 일입니다. 하고 부연 설명을 합니다. 어떤 공부를 할 때 마음속에 학생이라는 존재와 스승이라는 존재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승이라는 존재는 학생이라는 존재가 그 역할을 다해야만 나타나는 존재입니다. 마음속에 푸른 가지를 품고 있으면 새가 날아와 그곳에 앉는다는 중국 속담도 스승이라는 새가 날아와 앉도록 먼저 학생이라는 푸른 가지가 되라는 말입니다. 학생이 배울 준비가 되면 스승은 나타난다는 말도 학생으로서의 준비를 먼저 강조한 말입니다. 준비 없는 학생은 스승이 찾아와도 스승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설령 알아봤다 해도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게 무엇이 중요하고 왜 중요한지 스스로 먼저 깨달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준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누가 먹고 싶은 것을 구해다 입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행여 누가 입에 넣어 주었더라도 그 맛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무엇을 공부하든 먼저 자신의 노력이라는 스승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수, 처, 착, 주. 어디에 있더라도 늘 주인이 되라는 인지선사의 말씀도 결국 스스로 자신의 스승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면 항상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스스로 스승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삶에 자기가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등명, 법등명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라는 말씀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기 전에 자기 마음의 등불을 먼저 켜서 스스로를 들여다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고 자신을 올바르게 가르쳐야만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올바르게 따를 수 있습니다. 스승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나를 인도하는 사람,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도 내가 가지 않으면 그 스승의 힘과 사랑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 있어도 정작 물을 먹는 것은 말 자신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 나를 가르쳐도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작 나 자신입니다. 몽골에서 말을 탔을 때 제가 탄 말이 길을 따라가지 않고 자꾸 강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리 고삐를 잡아당겨도 자기 마음대로 얕은 늪지대를 지나 강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잘 다룰 줄 모르는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말이 강가에 다 다르자 불쑥 고개를 숙이고 맛있게 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때 알 수 있었습니다. 말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말 자신이었습니다. 말을 탔다고 제가 말의 주인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입니다. 인생의 가장 훌륭한 스승은 나 자신입니다. 피카소는 어제까지 작품을 오늘 다 파괴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자신이 자신의 스승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새로움을 위하여 자신을 파괴할 수 있는 권리는 자신이 자신의 스승일 때만 가능합니다. 좋은 학생을 훌륭한 스승이 만들기도 하지만 훌륭한 스승을 좋은 학생이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좋은 학생을 훌륭한 스승이 만들기도 하지만 훌륭한 스승을 좋은 학생이 만들기도 하네요. 그러네요. 왜 이 책을 권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진짜 이 책을 왜 교수님 그러셨잖아. 산문집을 읽어보라 했고 저 진짜 자꾸 갈수록 깊은 샘물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맨 마지막에 좋은 학생을 훌륭한 스승이 만들기도 하지만 훌륭한 스승을 좋은 학생이 만들기도 한다고 이게 읽는데 딱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처음에 보험 시작했을 때 38살인데 그때는 지점장들이 다 나이가 많았어요. 그 2, 3년마다 바뀌잖아요. 근데 지금은 요번에 온 친구는 제 큰아들 뻘인 거예요. 우리 큰아들은 5월생인데 이 친구는 8월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다 저보다 어린 거예요. 한 7년 전부터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이 오더니 드디어 이제 제 아들뻘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 어린 그 지점장들이 가면 저한테 꼭 메시지를 보내기는 해요. 전화도 오고. 그래서 소장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조언도 구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이 사람들이 지점장으로서의 역할이 경험이 없잖아요. 요번에 온 친구도 첫 지점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런 저런 거 이제 조언해주고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하다 보니까 지점장들 이제 사이에서 사실 이제 그 김혜지 소장한테 가면 너 일을 배운다 그렇게 얘기를 하나 봐요. 선배들이. 그래서 그러려고 했던 거는 아닌데, 이제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내 경험에 대해서 좀 조언도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조언을 하면서 저도 성장하는,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나눌 때, 나도 이제 성장했다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서, 어저께도 같이 이제 리크루팅 대상자하고 밥을 먹는데 지점장이, 소장님 말을 왜 이렇게 잘해요? 막 막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다른 매니저들하고도 밥을 먹었을 텐데, 이제 막, 칭찬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잘 살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이 문구에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마 책을 읽었기 때문이 아닌가. 독서를 했기 때문이 아닌가. 아, 네, 맞습니다. 오늘 저기 들은 저 켈리체 선생님들은 그 골든 모닝 그 하는 데서도 이 말이 명언으로 그 켈리체 선생님이 얘기해 준 게
책을 읽은 사람은 죽기 전에 1000개의 삶을 살 수 있다. 하지만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오로지 하나의 삶을 살 뿐이다. 라고 오늘 명언으로 얘기해 준 게 딱 오늘 얘기하고 우리 또 김혜지 소장님이 얘기해 준 거하고 맞는 것 같아요. 1000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나눠줄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책을 읽기 전에는 진짜 하나의 삶만, 진짜 여지껏 살아온 그 삶만 살았는데, 독서를 하기 이제 시작하고부터는 이제 4년차 들어가는데, 진짜, 아니, 이 얘기처럼 독서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 같이 만나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의 삶을 행동을 실행으로 해서 같이 이제 하려고 노력하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1000개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그런 많은 삶을 살다 보니까, 저도 직장에서 뭐 24년 차 직장 생활 하지만, 같이 일하는 애들이 많은 일이 일어났을 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 책 읽기 전과 책 읽고 나서, 나하고 친한 동생들은 알거든요. 내가 이제는 이런 거, 뭐 하는 거를. 그러니까, 언니 어디 가서 뭐, 스피치 배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어디 가서 스피치 배우냐고, 왜 이렇게 말을 잘하냐고, 막 이렇게 하는 거가, 독서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얘기들이 뭐 꼭 말을 해서가 아니라 우연찮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얘기하면 그 상황에 맞으면. 그래서 저도 그런 말을 맞아요. 듣고는 있는데, 우리 혜진 소장님도 그래서 그런 말을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책을 읽잖아요. 어, 그러면 이게 내가 읽은 책을 끄집어내 가지고 막 말을 하려면 안 되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맞아요. 뇌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거가 이제 그게 나오는데 이것도 훈련이야. 제가 이제 아침에 이렇게 이제 굿모닝 생글을 만드는 게 첫 번째는 제가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었었고요. 두 번째는 토요일만 하는 그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스피치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의 내용을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막 하는 거는 중언부언할 수 있는데 책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면 이게 좀 정리가 돼서 나가요. 그러면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도 말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하고 모임에서 이야기할 때 내가 마지막에 다 듣고 정리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함께 하시는 분들이 어디에 가서도 조금 더 남들보다 그냥 독서하고 끝난 사람이 아니라 그 독서한 거를 말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토요일 날 하는 거에 이제 생각 정리 스킬을 하고 있잖아요. 이 책 읽고 그 생각 정리 스킬이 아니라 이제 생각 말하기 정리의 힘. 스피치의 정리의 힘도 있고 스피치 스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어떻게 말하는 능력을 키워나가느냐 이 이야기가 또 책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박주한 작가의 그런 거를 이렇게 같이 우리가 경험하면서 또 우리가 이민규 교수님의 어떻게 보면 그 책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이 나온 거라서 어떻게 보면 투박하면서도 그냥 막 그 아스팔트가 아닌 흙길을 달리는 그런 느낌이라면 이 정호성 시인의 느낌은 숲속에서 어떠한 이 공기를 마시면서 느껴지는 잔잔함이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또 같이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좀 많이 다른데, 나름대로 감성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임욕 선생님한테 되게 잘 맞을 것 같은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뭐 실제로 그렇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랬었습니다. 많이 아, 느낄 느낌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느껴요. 느끼고, 이렇게 나도 쓸 수 있어 하고, 말투를 막 닮아가는 것 같아. 우리가 글을 쓰면은, 해피고백에서 글 쓸 때 그랬잖아. 하였다, 어쨌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무슨 글을 쓰다가, 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해가고, 여기서 뽑은 글은 하였습니다 나와갖고, 또 다른 글에 가서 못 올 때, 하였다로 또 바꿨거든요. 그냥 그대로 물들어가는 것 같아. 아, 진짜 이 책을 선택한 게, 갈수록
약간의 다른 맛, 반찬이라면 정말 이는 좀 다른 느낌, 다름이고, 여기서 보면은 111쪽에 밑에 마음속에 푸른 가지를 품고 있으면 새가 날아와 그것이 앉는다. 제가 진짜 요즘에 그런 거를 느껴요. 누구하고 이런 말을 하면은 말에 진심이 담겼다. 어떻게 그리 말을 잘하냐. 그런 그냥 정말 와닿는 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싹 다 지금 내가 진짜 만 3년 동안 다 겪었고 경험한 일이잖아. 그냥 지금 또 뭐 디카시를 쓰려고 보니까 내 사진 속에 수도 없이 찍은 게 내가 뭐 만 장만 찍었겠어요. 진짜 막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 시간들을 너에게 합이 지금 내가 이거 디카시에 빠져들게 한 것 같고, 이게 뭔가 막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의 이런 때를 주려고 내가 그냥 행동한다 하면서 모든 게 다 연결돼요. 진짜. 그냥 하나를 아까 교수님 그러셨잖아. 그 말이 너무 공감하는 게 책에 그 지금 내가 뭐를 끄집어내려면 하나도 기억 안 나. 근데 그 책 속에 그런 말을 공감되는 말을 했잖아요. 그 책에서 책을 본 거 지금 당장 끄집어내 갖고 하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성장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게 어우러져 가지고 어느 순간에 그냥 그 뭐 몇십 년 전의 이야기가 다 기억에 우리가 얼마나 그 이야기 나누면서 다 끄집어냈잖아요. 제가 오만 얘기 다 끄집어냈잖아. 그게 희한하게 나는 주인 선생님을 지금 찍었는데 그 주변에 커튼까지 소파에까지 저 뒤에 학원까지 다 찍힌 게 맞는 거예요. 그 말을 너무 많이 공감하거든. 생각할 수 없는 게 이야기 등장해 그냥 끄집어내 와가지고 이야기를 다 끄집어낼 수 있게끔 하는 게 이게 진짜 꾸준함이 맞아요. 주말마다 했으면 이거 이렇게 안 하다 쓸 거예요. 그냥 책을 읽는다 하지만 아침에 굿모닝 친구를 제가 진짜 한 번도 안 빠졌다고 저는 어쩌다 뭐 차 시간 지하철 그런 데서 못 맞춰가지고 했지만 들으려고 애를 썼고 한두 번 빠졌는가 모르겠어요. 제 기억 속에는 나 참여한 보람이 아닌가 정말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 맞아요. 여기 111쪽에 밑에 학생이 배울 준비가 되면 스승은 나타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미역 선생님이 응, 1000개가 뭐야 굉장히 많은 사진을 어떻게 알고 이 성년지명이 있어갖고 계속 찍어대가지고 여름날의 추억인가 응, 그거를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뒷갓이야. 그러면서 이것이 뒷갓이하고 연결이 되고 이러한 부분이 사실상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하기 힘들었을 텐데 미리 그걸 알고 준비가 돼서 네, 우리는 준비한 자에게 네,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가온다. 이 말이 생각이 나네요. 굉장히 오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정호성 시인의 산문집은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들이 쉽게 다가오는 말인 것 같으면서도 약간은 처음에 했을 때는 약간 이게 무슨 말일까라는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우리가 읽다 보니까 이게 정말 내 마음에 우리 이 마음에 와닿는 그런 글귀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진짜. 제가 처음 읽을 어제 때는 같은, 조금 힘들었잖아요. 응,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게 우리가 많이 터득했다는 거예요. 이거 이 응, 산문들 정호승 시인이 이런 뜻으로 얘기했구나 하는 것들을 응, 일단 터득이 되니까 그리고 우리의 응. 삶과 이제 접목시켜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와 닿는 거죠. 어제 거 이야기 돌아가면 사실 우리가 뭐 자연에서 썼고 이런 건 쓸 수 있지만은 뭐, 뭐, 해가지고 내가 분류를 품지 말이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도, 저도 어제 이어서 명언을 뽑아가지고 부르고 적어놨거든요. 진짜 이것도 되게 어제 것도 너무 좋았어. 그래도 오늘 것도 좋고. 아우, 정말 좋아요. 제가 너무 잘. 6시부터 7시까지 독서 모임 하고 여기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부랴부랴 옷 막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어, 차로 가서 이제 타이밍이 잘 맞아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행동 강령에 대한 것들을 계속 읽거든요. 그래서 음, 한 달에 2번의 책을 이렇게 읽어요. 이제 평균적으로. 근데 이제 여기 처음에 왔을 때 한 달락 갖고 읽고 이렇게 막 나눔을 하잖아요. 책 언제 나가나? 그랬거든요. 책 언제 나가나? 그리고 제가 시를 별로 그렇게 감성적이질 않아가지고
아, 뭐 시가 뭐가 좋아. 이막 그러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이거 몇 번 이제, 그래도 긍정적이라서, 뭐 좋다고 하면 한번 해봐야 돼. 이제 그런 사고가 있어가지고 들었는데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7시에 하는 독서 미팅은 사무적이라면, 여기는 이제 감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 너무 조화가 잘 맞는 거야. 그래서, 너무 좋다. 그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의문도 가져요, 저는.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나 자신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 여기다 내가 뭐라고 했냐면, 교만해지진 않을까? 물론 이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면 무슨 말인지 그 속내를 아는데, 저희 사원 중에 제가 데리고 같이 있었던 사원 중에서도 두 분이 있는데 책을 너무 잘 읽어요. 완전 책 끝내줘. 근데 사는 모습 보면 답답해, 둘이 다르니. 근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 다 그래요. 아니, 책 읽는 사람들이 왜 저래?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책에 그렇게 있었거든요? 저렇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행동하는 거 보면 아니야. 누가 밥 산다 그러면 비싼 거 먹고 자기가 밥 살 때는 밥은 거의 사지도 않아서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어디 가서 커피 누가 경비로 사준다 그러면 막 뱅쇼 막 이런 거나 먹지. 우리는 그냥 경비 생각하는 그냥 따뜻한 아메리카노나 사주세요. 이러거든요, 저희는. 그러니까 이 책을 되게 많이 읽는 사람들이거든요, 진짜. 근데 왜 삶은 저러지? 그래서 사실 책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책을 읽은 게 아니라 그러게요. 텍스트만 읽어서 그렇죠. 실행을 안 그렇지. 하고. 알람 척 맞아, 엄청 맞아. 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생각을 교만해. 했어야 되는데. 막 그 사람들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뭐 도대체 그 사람들 무슨 책을 권해야 되는 거야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책을 읽다 보면 다독도 좋지만 다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독서의 임계점을 넘으려면 뭐 1,000권 이상 읽어라, 2,000권 이상 읽어라 하는데 다독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 이 하나의 책을 깊이 있게 읽는 거. 그러니까 같은 책을 100번 읽는 거. 세종대왕도 그런 독서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있게 읽는 것도 되게 좋고요. 저희가 이제 독서 챌린지를 하면서 이리 씹어 먹는 거를 되게 많이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 책을 한 권을 빨리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처럼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스스로 나 자신의 스승이 되라고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일까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 5명이 나누잖아요. 5명이 각자의 삶을 나누면서 야, 저게 스스로 스승이 되는 모습일까? 엉뚱한 얘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 그렇구나. 저런 삶도 저렇게 사는 것도 스승이 될 수가 있구나. 아까 김혜지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독서 모임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사무적인 것에 더 꽂혀 있는 사람은 거기가 좋고 또 이제 책의 내용의 깊이에 들어가서 이 진짜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 네 스승이 되라, 네 자신이 스승이 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라고 훅 하고 읽고 지나가면 끝날 텐데 그거를 나누다 보면 각자의 생각, 그래서 본계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본 거, 깨달은 거, 적용할 거를 내가 쓰는데 그거를 원래 본계적은 혼자 하는 독서다. 그래서 책을 보고 거기에서 한 문장을 픽업해서 내가 깨달고 느낀 거를 쓰고 오늘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이거는 혼자 하는 거지만 이런 독서 모임에서 여럿이 같이 나누면 책을 한 권이 읽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의 숫자만큼의 똑같은 책을 읽으면서도 다른 책을 읽는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음, 저는 토요일 날 하는 거면 어떻게 보면 그래도 한 달에 2권을 읽으니까 뭐 다독이라고 보면 이거는 책을 씹어 먹는 거고요. 근데 재밌는 게요. 우리 아까 김혜지 소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언제 읽어요 하는데 저희 오늘 벌써 113쪽까지 읽었어요. 이게 이거 작은 무시하면 책 안 돼. 벌써 한 권을 읽은 거하고 같아요. 매일 조금씩 읽는데 지금 우리 실제로 읽는 거 이거 몇 분 걸리겠어요?
3분에서 5분 읽는데 이렇게 읽어도 이 두꺼운 책이 3개월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혼자서 맞아요. 읽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거 3개월에 못 읽을 수도 있어요. 읽다가 지치고 그게 읽다가 지치고 그런데 이 내용들이 우리는 머릿속에 기억이 난다니까요. 그 사람들하고 고객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상황이 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아까 우리 이미옥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어떻게 됐다고요? 새가 어떻게 됐다고요? 응? 마음속에 푸른 응. 가지를 품고 있으면 어. 새가 날아와 그곳에 앉는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말하고 어, 이 지금 음, 111쪽에 있잖아요. 제가 그때 시조 시인을 만나고 포항의 시인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주르륵 쓰는 걸만 해가 왔고 시를 음, 쓴다고 한 번도 안 했는데 그 조수님 그 뚜큰 시조를 만났을 때 진짜 한 sat도 낸도 안 하다요. 그 진짜 750쪽에 글이 하나도 안 하다요. 음, 덮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음, 이제 이건 아닌데 그 한 며칠 있다가 다시 펼쳐갖고 프롤로그를 읽으니까 그 6.25 전쟁, 5.18, 11.24 사태 모든 그 남북의 분단 이런 거를 살아와서 진짜 이 책에 좋은 서정적인 시를 담지 못해 미안하다. 딱 그 말 한마디가 아 하면서 제가 그 책 전체를 그냥 이해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음. 대화를 이어가니까 그 교장 선생님하고 대화가 됐고 여기 보면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스승이 되라고 말했을 때 이 시는 이제 조금 쓰려고 써봐야지 하고 하니까 이 말이 저한테 진짜 확 닿아요. 시를 우리가 쓰려니까 너무 어렵잖아, 솔직히. 그 시에다가 뭐 언유법, 비유법 막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러면 딱 멈추게 제 생각을 딱 멈춰버려가지고 그 시조신가 일주일 동안 저는 글을 못 썼어요. 아, 내가 괜히 들어오네 미쳤다 진짜. 아유, 내가 아직도 때가 아닌데. 아유, 뭐야 진짜. 그러면서 그만 멍 때리고 그냥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다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이 김치도 먹어봐야 되고. 진짜 시의 무한한 본질을 스스로 깨닫지 않는 한 시의 맛은 느낄 수 없다. 이 말이 진짜 내가 막 고민하고 있던 그 말이기 때문에 너무 와닿아요, 이 지금. 이게 스스로 자기 자신의 스승들 이 그러니까 말보다도, 음, 그러니까 저도 그 시인 등단하면서 막 그때는 어떻게 됐든 써내야 됐어요. 왜냐하면 가르치고 하는데 스승이 써내라 했는데 안 써내면 안 되니 그런데 일단은 시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시를 쓰려니까요. 안 써져. 되게 힘들어. 진짜 그러니까 힘들어. 아, 지금 여기 부산 문학에서 음, 요게 그 1월 거거든요. 매월 저한테 회비도 안 내는데 매월 보내주세요. 음, 그런데 여기에 두 편을 보내라고 두 편을 보내면 여기 이제 그 부산 문학이나 다른 문학에 이제 시인들이 계속 시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지방 문인지에서 매월 지금 이게 3년째 한 달도 빠지지 않고 지금 계속 발행하고 있거든요. 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돈도 그렇고. 근데 음. 발행을 하고 있는데 써서 보내고 싶은데 수락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뭔가 보일 것도 같으면서 안 이- 아, 임미혁 선생님 그런데 그게 이제 글이 써진다라니까 너무 부러워요. 아니요. 아니, 교수님 써진다는 게 아니고, 그 고민을 했고, 이제 시에 다가가려고 하는 그 고민이 이렇게 음, 또 고민을 해야 이 말이 진짜 아직 쓴다는 거 아니에요. 아직 못 쓰겠어요. 못 쓰겠고 하여튼 추려야 돼요. 추리고 그 말이 나왔어요. 그 우리가 그 나무가 있으면은 나무에 그 나뭇가지 인형을 진짜 깎아내 가지고 그 자기 그 형태가 나올 때까지의 그를 다듬어야 된다고 했어요. 아, 에, 어서 어느 만큼 오세요. 어느 만큼 추려내야 되냐 그 시가 나오겠어요. 아, 안녕하세요. 초등이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게 우리 저기 여기에 보면 그 지난번에 그거 있잖아요. 어, 1,000개의 사진을 찍어야 된다 그랬나요? 천 네, 사진을 사진을 찍으려면 찍으려면 1,000번을 찍어라. 62쪽에 보면 이 이야기 여기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스님 이름이 누구였었죠?
그냥 스님을, 성철 스님. 성철 스님을 만나러 갔을 때 성철 스님이 그래, 그러면 1000번을 찍어라라고 했을 때 우리 이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시를 한 편 쓰더라도 저는 이제부터 66쪽에 있어 아래쪽에 저는 맨 아래쪽에 세 번째 저는 이제부터라도 시를 한 편 쓰더라도 1000번을 써야 합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노력입니다. 인생에는 성공보다 살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의 삶이며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 밑에 읽으면서 책을 읽으려면 1000권을 읽어라. 이렇게 이제 써놨는데 그러니까 이 성철 스님이 만나러 가서 해인사에 만나러 가서 그 잠깐 걸어가는 동안에 뒤에 사진 작가가 계속 사진 작가가 사진을 찍어대니까 야, 그 아깝게 왜 이렇게 많이 찍노? 그랬더니 예, 좋은 사진이 나오려면 사진을 많이 찍어야 됩니다. 벌써 5통이나 필름 5통이나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왕 찍으려면 1000번을 찍어라.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 정우승 작가가 이게 무슨 말일까라는 생각을 했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본인한테 적용한 게 내가 시인인데 시를 한 편을 쓰더라도 1000번을 써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우리 이미옥 선생님 그때 또 뭐라고 얘기를 했죠. 예, 우리 블로그에 적혀 있겠지만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오늘도 이게 스스로 자기 스승이 되라고 하는 말도 그러잖아요. 이게 아까 저기 이미옥 선생님이 여기에도 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시를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 응? 시도 그와 예, 같습니다. 본질의 시의 무한한 본질을 스스로 깨닫지 않는 한 시의 맛을 느낄 수 없습니다. 시를 예. 처음 쓰는 이를 만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스승이 되라고 말합니다. 진정 김치 맛을 알고 싶다면 김치에 대한 남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직접 김치를 먹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우리가 이제 그냥 지나쳐 버렸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이거를 반복해서 저기 나누지 않았다면 그냥 지나갈 말이에요. 그런데 나눠 보니까 지금 임미옥 선생님이 어쨌든 지금 시조 시인 그를 만나서 시를 쓰고 디카 시를 만나서 사진을 보고 시를 쓰는 일들을 계속 이거를 하니까 그러잖아요. 그래도 사진을 보면 보고 쓰는 거라 그래도 조금 나은데 새로운 내가 뭔가를 창작해 내려고 할 때는 그게 이제 되게 어려운 거죠. 시조 같은 경우는 운율을 맞춰야 되고 단어 하나에 뜻을 담아야 되고. 그러니까 제 그 시라는 거를 어 20대까지 썼던 시가 한 5, 60편 돼 있었어요. 그거를 다 모아 가지고 고등학교 선생님인 시조 시인이 저한테 우리 같은 교회에서 저한테 그거를 가져와 보라 해서 제가 책을 만들어서 갖다 드렸거든요. 이랬다가 혹평을 당했어요. 이것도 시라고 썼냐고. 는 단어 하나를 찾는데 몇 개월을 걸리고 그 맞아, 맞아. 시조에 단어 하나를 넣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들이는데 너는 갖다가 그냥 뭐 막 이랬느냐 해가지고 그 뒤로 거의 한 15년 이상의 거의 그쵸 15년 20년 가까이를 시를 안 썼어요. 그러다가 내가, 이 새로운 스승을 만나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부산문학이 그때 편집장이었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 가져와 보래. 그런데 그걸 안 버리고 제가 갖고 있었어요. 그 출력한 거를 그렇게 10여 년을 이산을 부산으로 가고 그러면서도 그거를 항상 갖고 다녔는데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걸 갖다 보여드렸더니 시라는 것은 모든 사물을 운율에 맞춰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모두 다 시다. 그분이 그 말에 되게 용기를 얻었어요. 그러면서 정효승 시인의 시집 한 권을 저한테 선물해 주면서 당신의 시의 결혼 이분 거를 좀 따라가면 좋겠다라고 그때 음, 정우승 시인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달라지더라고 느낌이. 그런데 지금 근데, 그러면서 그때는 그냥 막 썼어요. 응, 써서 응. 보내려니까
매일 응, 써서 보내라니까 매일 뭐든지 써서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조금 더 그러니까 이게 타이틀이 되면 그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독서 모임에 온 사람이 블로그를 못 쓰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작가 출신 그, 작가였던 사람이 블로그를 제가 세 줄을 쓰라니까 못 쓰는 거예요. 맞아, 맞아. 검색이 아유, 작가, 저도, 명색이 작가인데. 제가요, 예. 제가, 그래갖고, 이제 이경욱 시인한테, 선생님 쓴 거 한번 보내봐요. 이런 게, 조주환 선생님도 쓴 거를 보내보래요. 아유, 선생님, 제가요, 무슨 글을 쓰겠어요. 아유, 진짜 막상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보냈고. 또 이경욱 시인은 좀 편안하니까. 근데 이제 칭찬 받겠지 하고 신나가지고 제가 막 그 3434, 3534 그거를 적은 게 음, 있어요. 나름대로. 적으니까, 이거 말고, 딱 이러는 거예요. 딱 지금 교수님 그 말이 진짜 공감해요. 이거는 그냥 보이는 그대잖아. 뭐 명언, 뭐 표정, 뭐 이런 말은 그냥 있는 거 말고, 이거를 언유, 비유해가지고, 뭐 막 자기 나름 설명하는데, 그 생각을 하려니까 난 진짜 못 쓰겠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수루수루 적는 거는 보고 느끼는 걸 적는데, 그러니까 글을 갖다가 내가 한 20몇 개 그냥 3434, 34, 그 끼 맞추는 거에만 재밌어가지고 적었어요. 진짜 딱 그냥 딱 적었어. 요거 좀 더 때려가도 되고, 좀 더 나와도 되고, 끝에 가면 맞추면 되는데, 그런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건 다 아는 말이잖아. 딱 제 느낌에. 바로 그 말인 거예요. 이제 교수님 그 말이 지금 그래서 100% 와닿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는 어떻게 보면 시조 시인은 천천히 가는 거고 이 지금 디카 시는 바로바로 하시면 되는 그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조 시인하고 일반 산문 시인하고 달라요. 그래서 예. 결이 완전히 달라서 이제 제가 보기에 이미옥 선생님은 그냥 이런 이혜인 시인의 쓰는 시, 그러니까 오히려 일반시 이혜인 나오시나요? 시의 시가 이미옥 선생님한테 훨씬 더 잘 어울릴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예, 그런 결에 맞는 디카시를 열심히 쓰세요.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요. 이제 이 시조시하고 상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 나한테 맞는 쪽으로 가시면 즐겁게 음, 진짜 즐겁게 시를 쓸 수 있고요. 저는 시조를 이렇게 저한테도 써보라는데 저는 그걸 안 갔어요. 왜 그러냐면 음, 안 맞아. 저하고 음, 너무 안 맞아서 음. 스트레스 받아서 아, 글로 안 저도 가고 공감. 예, 이 산문식이나 일반 시를 음, 썼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싶고요. 음, 그리고 이미옥 얼마 선생님은 전에, 예, 감성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저희 교회 목사님이신데, 대학교 수이시면서 목사님이신데, 음, 그 자리에서 저한테 시를 하나 적어주는 거예요. 이분이 동화 작가예요. 또 음, 동화 작가인데 시를 막 쭈르륵 적어주는데 진짜 그 앞에 이렇게 우리가 그 펼쳐져 있는 상황 있잖아요. 그 상황들을 그냥 그 자리에 쭉 적는 거예요. 음, 하나도 읽었을 때 어렵지 않고 굉장히 쉬우면서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음, 적었는데 그게 실화 얘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음, 그러니까 시를 우리가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적을 수가 없는데 그냥 내가 보여지는 현상을 그대로 적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음, 시다. 음, 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생활문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생활문학. 맞아요. 얼마나 그죠. 그래서 지금은, 시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아예 못 쓰는 거고 음, 그냥 저도 지금 이 우리 강의하고 있는 포토 에세이 이제 지금 사진에 글을 담다 그거를 책을 냈고 이번에 지금 또 책이 또 하나 나올 건데 제가 이제 그런 우리 가르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진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시각화잖아요. 시각화를 갖다가 우리가 그대로 글로다가 표현을 하면 된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희망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담아내면 되는 거고, 네, 거기에 이제 추억이다 그러면 추억이라는 것들 글을 담아내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다. 시각 플러스 글이기 때문에 언어 표현이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전혀 못 쓴다. 그렇게 맞아요. 이야기하니까 지금은 굉장히 잘 쓰셔요. 이제 맞아. 올라오는 거 보면 엄청 잘 써 올라오시거든요. 저도 놀랄 정도로. 저희 음, 본인들은 아예 저 어떻게 써요? 교수님 저 못 써요. 막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너무 재밌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제 얼마 안 됐는데도 새로 이제 반을 또 구성을 해서 또 하고 있는데 예,
네, 많은 네. 분들이 들어서서.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하면 전혀 못 써요. 그거는. 맞아. 박 네, 교수님, 이제 네, 내일 네, 일이 네, 네. 아니라 월요일이네요. 월요일 날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네. 또 우리 김혜지 소장님도 지방 출장을 가셔야 돼. 그래서 아, 지금요? 55분이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최정영 선생님, 굿모닝, 생글. 땡글. 네, 네, 사진 한번 싱글벙글. 찍고요. 사진 찍고 또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셋, 셋.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제 나왔어요. 다시 찍으세요. 성경쌤 나오셨네. 네, 다시 선생님, 한번 머리 헤어스타일이 찍겠습니다. 좀 바뀌었다. 예,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이 교무부장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네, 네. 네, 잠깐만요. 교무부장님 축하드립니다. 잠깐만요. 우리 최정경 선생님 그렇게 눈을 뜨고 있어야 되는데 눈을 감았어. 지금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잠깐만요. 이거 왜 또 뿌옇게 나왔어? 다시 하나, 둘, 여기 보세요. 예, 또 뿌옇게 나온다. 하나, 둘, 예, 됐어요. 지금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제 교무부가 스크린 아니라 찍으신 거예요? 됐어요? 빛나시는 거예요? 교무부장 빛나시는 되셨어요? 거. 축하해요. 네, 교무부장이 되셨어요. 교무부장이 교무부장을 해야 교감이 돼요. 아, 아이고야, 진짜 좋은 일 일은 교감 일은 얼마 안 일은 남으셨네. 일은 다 교무부장이에요. 그러니까 무진장 바쁘게 사실 거예요. 아, 잘하실 그, 거예요. 야, 잘하실 거예요. 예, 수고하세요. 예, 수고하세요. 네, 잘 감사합니다. 다녀오세요.